왜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 들어갈 때에 훈련 교관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다 잡고 아주 엄한 소리로 분위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훈육 주임 선생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학생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다 잡기 위해서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말로는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일의 당무 복귀가 아니라 당무 복귀 업무를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 갖가지 꼼수로 자신이 편리할 대로 법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54일 동안 업무 직무를 피해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35일 동안 당무 복귀를 한다고 했으니 당을 다잡을 필요는 있었겠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체포 동의안 가결로 얼마나 당이 시끄러웠습니까? 35일 만에 돌아온 그의 일성은 이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다 덮고 하나가 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여 만에 대인이 돼서 큰 그릇이 돼서 돌아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그것은 차치해 놓고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고 하나가 되자. 그런 문제로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하게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재명은 아무튼 35일 만에 당무를 복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 일성이 그 단결, 내부자 단결을 요구했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각의 총사퇴를 말했습니다. 저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지 의원 내각제가 아닌데 어떻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내각 총사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무식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장관들을 임명을 했습니까? 어떻게 내각을 총사퇴라는 그런 무식한 말을 대표 입에서 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8번씩인가요? 영수회담을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검찰의 영장을 피해보려고 8번씩이나 영수회담을 제의했었는데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에 자유로운 몸속에서 대통령에게 그러면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저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 대표만이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시대전환인가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자신이 정하는 것은 월권이지요.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여야 폭넓게 만날 것인지 아닐지는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기준도 이재명은
월권 차원에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좋게 보면은 기싸움의 연장선이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지요. 통할지 안 통할지는 대통령실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아까 끝부분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 아니, 국민의 힘이 혁신위가 엊그제 세워졌습니다마는 먼저 혁신이 발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당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재명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재명 자신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고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당을 개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런 말에 대해서 이를 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자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하고 친명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결속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들을 보인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50여일 동안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했었죠. 한마디로 이재명의 혀 노릇을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홍위병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한다. 어떤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기를 위한 혁신의 활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스스로가 혁신위가 그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김은경 자신의 개인 역량, 개인의 자질도 시작할 때부터 도마에 오르고 정치적인 설화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해냈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위가 한마디로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과 함께 홍익표가 또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죠. 자, 내년 총선거가 우리 당으로서는 시급하다. 우리 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지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 이재명은 분명히 하나가 되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도 왈가왈부하지 말고 넘어가자. 지금은 작은 것에 매여서 큰 것을 놓치지 말고 총선에 매진하자.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홍익표도 그러한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다. 당 지도부는 대표의 사퇴라든가 또 지도부의 해체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가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때리더라도 신우이는 말린다고 이재명은 하나가 되자 단결과 단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 국회의원들 상호 간의 인신공격이나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이 됐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무조건 법적 심판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 참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이
또 논란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구에게나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죠. 한동훈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하순쯤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논의해보겠다. 국정감사의 역량을 소진하고 흐트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정감사가 27일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사흘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으로 참 글쎄요.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검찰을 통해서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영장 기각 문제는 검찰에 관련된 문제인데 검찰총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이 사건, 이 상황을 주도했던 끌고 왔던 한동훈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여야 간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에게 답을 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볼 때 민주당도 겉은 하나같이 단결과 단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에의 그 아픔은 고민은 정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은 앞서도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결, 단합 꼭 필요하죠. 이재명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충분히 개혁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분명히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의 개혁을 계속하겠다. 지난번에 당내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정말 그 개혁을 이루겠다. 거기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개혁파에 대한 비명파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혁신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 말 자체는 비명계를 끌어안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영장 기각 때에 재청구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자기 범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를 일단 끌어안아야 하지만 개혁적인 면에서 비명계는 자기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바로 비명계 아니길까?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 대표로서야 당을 추스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고 있겠지만 정청래와 박장래가 어깃장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익표도 거기에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에서 비명계가 호락호락 다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포기하면서 동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이재명은 곰곰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가는 것도 재판 받으러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일주일에 3번 정도인데 또 하나 기소가 된다면은 잘못하면은 일주일 내내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그러나 그 재판만 받게 되겠습니까? 변호사와 사전 조율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무를 과연 볼 수가 있을까? 또 공천의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된다면 그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사실 웃고 있는 이재명이지만 정말 속마음도 웃고 있을까요? 검찰의 기소도 재판 리스크도 점점 옥죄어 오는데
이재명의 고민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